안녕하세요. 신용상담사 박정호입니다. 이 시간은 이제 신용예보위원회 개인 워크아웃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순서적으로 개인 워크아웃의 신청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 장점은 뭐가 있고 단점이 뭐가 있냐, 그리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순서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신청 효과죠. 개인 워크아웃의 신청 효과의 가장 이제 포인트는 추심 금지죠. 추심 금지가 되는데 이게 보증인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추심의 그 이 종류는 이제 가압류라든지 독촉조항, 방문 추심, 법적 절차 금지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압류는 부동산, 자동차, 임차 보증금 가압류 금지가 되고요. 신청 다음 날부터 이제 독촉조항, 방문 추심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소송, 지급 명령 금지가 됩니다. 장점을 좀 보면은 변호사라든지 법무사 도움 없이 신청이 가능하고요. 접수비 5만 원 외에는 들어가는 게 없죠. 그리고 미chấp 청룡이라든지 기타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이 부분도 이제 면제가 되죠. 그 어디다 신청하냐? 본인이 가고 싶은 데다 하면 되죠. 뭐 서울 사는데 인천 가서 할 수도 있고 부산 사는 분들이 이제 서울 와서 할 수도 있는 거죠. 간혹가다 소득 증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소득 진술서로다가 이제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 자격에서 보면은 뭐 재직증명서라든지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3자 도움, 이게 전업주부 같은 경우 배우자라든지 부모님이 뭐 도와준다. 이렇게 해서 변제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대리 신청이 가능한데 이제 가족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족관계 증명서라든지 위임장 작성해서 이제 가시면 되는데 이건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이 많이 하죠. 네, 사이버 신청 이게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폭이 넓은데 만 20세가 넘더라도 뭐 대학생이면 그 부양가족에 그 포함이 가능하고요. 주민등록 등본상 같이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최근 3개월 이상 통장으로 돈을 그 생계비를 보낸 부모님 생활비를 보낸 근거가 있으면은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 신청 처리가 간편한데요. 이거 행정 그 전산망에 이제 조회를 할 때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등록 등본이라든지 자동차 등록증 같은 경우, 그래서 뭐 소득 증명 이런 거를 그 급여 생활자 같은 경우는 가져가지 않더라도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신분증 하나만 가져가도 된다는 얘기가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근데 중요한 건 채무자마다 신청인마다 다르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 생계비로다가 이제 월세 같은 거, 그다음에 자동차 할부금도 50만 원 정도까지는 인정을 해줘요. 개인회생은 그런 게 없죠. 그리고 담보대출금, 뭐 집담보대출 나간다. 이것도 인정이 가능합니다. 신청 횟수가 제한이 없다는 게 뭐냐면 뭐 작년에 그 개인 녹화 다 끝났다. 그럼 이번에 또 할 수가 있고 뭐 지난달에 끝났다.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청 횟수 제한이 없다는 거. 그 채무독촉은 이제 그 접수 다음 날부터 금지가 되는 게 장점이죠. 뭐 접수 다음 날 독촉하게 되면 그 금감원에 이제 민원 넣으면 되고요. 채무자가 이제 신청을 하더라도 보증인에도 이제 추심 금지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 채무가 있는 경우는 보증인 수로 나눠서 변제를 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그 재산 평가를 할 때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은 빚보다 재산이 많을 경우는 그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개인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재산 공제를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재산 공제를 하고 나서 재산 그 이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최고 1억 4,800만 원까지도 이제 가능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지역별 가구별 좀 다르기 때문에 재산 공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본인마다 달라요. 이게 이때는 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변제 조건은 무조건 그 원금 변제죠. 이자 연체에 대한 전액 감면 이자입니다. 그리고 변제 기간 최장 8년. 그리고 이 포괄적 금지라 그랬는데 이건 별도의 신청 없이 이제 포괄적 금지인데 부동산 가압류 같은 경우 개인회생에는 개인회생은 금지 명령이 나도 부동산 가압류가 가능해요. 그렇지만 허용이 되지만 개인 녹화 같은 경우는
신청 후에 부동산 가압류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변제 기간 2년이 지나면, 변제 그 2년 지나면 공공기록이 삭제가 돼서 신용회복이 좀 개인회생에 비해서 좀 빠르죠. 그리고 상각 채권은 최대 70%까지 원금이 감면이 가능하고요. 미상각 채권은 최대 30% 감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일시변제를 하게 되면 기간에 따라서 다르지만 최대 15%까지 추가적으로 이제 감면이 가능하죠. 이게 남은 금액에 대해서 최고 이제 15%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 사연이 있어가지고 이제 연체를 하게 될 경우 납부 유예를 할 수가 있는데 6개월씩 4번 가능하다는 거. 개인회생에서는 그런 게 없죠. 자, 단점을 보면은 협약 기간 금융 채무만 가능하죠. 이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백화점 카드라든지 옷가게, 의류 매장 이런 데서 그러니까 한류 같은 경우는 이제 포함이 안 되고 그다음에 정수기 렌탈했다든지 뭐 이런 부분은 좀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이게 3개월 이상 연체가 돼야 돼요. 이 안에 사실 뭐 지급 명령 받고 채무 독촉 이걸 좀 견뎌야 되는데 이게 좀 단점으로 될 수가 있고요. 이제 보증서 발급된 햇살론처럼 이게 이런 이 보증서 발급 채무 같은 경우는 대의 변제 후에 이제 포함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최근 6개월 이내 이제 신규로 발생한 채무가 30% 미만이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협약의 채무가 20% 이하여야지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게 좀 단점이죠. 채권자의 이 동의가 필수인데 채권자 과반의 동의가 이제 필요한데 여기에 뭐 금액 채무액 비율 과반입니다. 그래서 50.1% 이상 돼야지만 이게 동의가 된다는 거죠. 급여가 압류 들어왔는데 전문 명령이다. 그럼 신청이 안 돼요. 그리고 급여를 급여 압류가 두 군데에서 됐다. 가압류 들어왔다든지 그러면 공탁을 하거든요. 그럼 공탁이 됐을 경우도 이제 개인호가 신청이 안 된다는 거. 본인 부동산이 있는데 경매가 들어갔다. 그러면 신청이 안 됩니다. 그리고 통장이 압류가 되거나 급여가 압류가 되더라도 단점이 뭐냐면 중기명령이 없어요. 이게 좀 단점이 되는 거죠. 그런데 감면이 어느 정도가 될지 사실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요. 감면이 예측이 어렵고 그다음에 개인 워크아웃이 확정이 되더라도 채무자가 직권으로다가 해제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직권으로 어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자한테 뭐 좀 이게 합의를 사정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게 좀 남아 있죠. 그리고 이제 부양가족의 비효율이라는 게 뭐냐면은 부양가족은 다 인정폭이 넓지만은 원금 100% 변제 신청으로다가 처음에 신청할 때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큰 사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비효율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게 뭐냐면 어, 만약에 이제 금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을 했다. 그래도 페널티 말고는 사실 어떤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게 이제 단점이 되죠. 개인호가 이제 진행 절차를 보게 되면은 채무자가 이제 신용예복이나 신청해서 통지가 되고 추심 금지 이제 채권 신고가 되고 심사 동의 요청 그리고 이제 동의 완료가 되면은 확정 통지가 되고 그래서 이제 변제 시작돼서 종료가 돼 이게 개인 워크아웃의 이제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워크아웃의 장점이 뭔지 그다음에 단점이 뭔지 그리고 간단하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